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삼조각사 이지원입니다. 어제 제가 파워블로거 성공의 비밀 이라는 영상하고 그 다음에 망하는 블로거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파워블로거 성공의 비밀 중에서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벤치마킹 기술, 나름대로 뭐 설명을 하자면 초보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벤치마킹 기술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주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블로그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어떻게 됐든 심리적인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블로그를 의욕적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책으로 따지면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창작 글쓰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글쓰기 이런 걸 다 떠나서 기존에 없던 내용을 창작해서 쓰려고 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많다는 게 아니라 프로수로 따지면 10명 중에 9명, 한 90% 이상이 돼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의욕적으로 뭔가 생각을 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자신이 만들어내는 어떤 크리에이팅한 컨텐츠들을 전부 다 창작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책을 쓰는 작가분들도 그렇게 한두 번은, 일단은 본인은 창작이라고 하지만 창작은 사실은 아니지만 본인이 노력 여하에 창작에 가까운 어떤 결과물, 컨텐츠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컨텐츠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느냐입니다. 그게 없어요. 뭐 천재 작가가 아닌 이상에 저 역시도 블로그를 오래 하지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하게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블로그를 하면 어떻게 성공을 하고, 블로그는 무엇고, 블로그를 하면서 어떤 핑크빛 미래를 그려보면서 꿈도 갖게 되고, 블로그로 돈을 한번 벌어보겠다, 블로그로 퍼스널 브랜딩을 해보겠다, 블로그로 인생을 한번 바꿔보겠다, 다양한 어떤 의욕들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블로그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 글쓰기와 같이 창작에 가까운 컨텐츠를 만들어내려고 해요. 남 거 안 베끼고 내 거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능한 일일까요? 어렵죠. 저 역시도 실질적으로 처음에 블로그를 시작을 하면서 똑같은 과정을 겪었어요. 그래서 블로그를 했다가 없고, 했다가 없고, 했다가 없고. 그러다가 도저히 하고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의욕은 있었어요. 일단 제가 남과 다른 90%가 아니라 남과 다른 10%에 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봤어요. 블로그를 수도 없이 엎으면서 계속 해봤죠. 주제도 바꿔보고, 뭐, 어떤, 혹시 이렇게 하면 손님들이, 그러니까 방문자, 고객, 트래픽이 많이 발생할까 해서 이런 것도 써보고, 저런 것도 써보고, 타이틀도 해보고, 홈페이지 디자인도 예쁘게 해보고, 홈페이지형 블로그로 또 가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오래 못하게 되는 거죠. 지속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잠깐은 모르지만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생각을 해냈어요. 어떤 방법이냐. 자, 첫 번째는 그냥 다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이 하나는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주제가 있을 겁니다. 주제 하나 메인으로 정하시고, 이 주제에서 너무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글이 사이토 타카시의 2000자를 쓰는 힘에도 나와요. 이 삼각편대. 그래서 주제는 일단 다른 얘기 다 잊어버리시고 3개를 정합니다. 메인 하나, 메인을 받쳐두는 삼각대처럼 2가지의 아까 같이 서브 주제를 정하세요. 그런 뒤에 그 주제와 관련이 돼 있고 그 주제에 관련돼서 정말 좋은 콘텐츠를 발행하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멘토, 벤치마킹을 할 멘토 블로그 3개를 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거 다 필요 없으시고요. 따라하세요. 그분이 쓰는 글, 그분이
이렇게 글 쓰고 이미지 넣고 글 쓰고 이미지 넣고 아니면 맨 밑에 뭐 댓글을 달아달라고 하든 공감을 눌러주라고 하든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글쓰기 뭐 문체나 아니면 타이틀이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습관부터 컨텐츠부터 뭐 하여간 모든 거를 그분이 하는 모든 거. 이 사람은 컨텐츠 발행을 매일 발행을 하는데 보통 아침 7시 40분 저 같은 경우 그렇게 합니다. 7시 40분에 발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제니까 나름대로 그 사람 거를 계속 모방을 해와서 씁니다. 그렇다고 콘텐츠를 뺏겨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에서 얻은 영감, 뭐 심지어는 뭐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그분의 출처를 밝히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와서 나름대로 같이 써보고 노력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하면 과거에는 그러한 기존에 하고 있는 멘토의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이제 쓰고 작성하고 뭔가 만들 때 한 3, 4시간씩 걸리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거의 1시간 안으로 그분들이 쓰는 것과 비슷한 유형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숙련도가 돼. 이 사람은 숙련이 됐다라고 하는 느낌이 올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 그때가 이제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을 능수능란하게 숙련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자, 이때 두 번째 단계가 됐으면 여러분은 뭐를 해야 되느냐면 자, 이제 차별화를 가져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분이 그 멘토분이 못 가져가는 게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세분화를 시키는 방법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라고 하는 팀 페리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 자, 일단 하나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아니면 과거의 경험이나 직장 경험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자, 물리학과를 나와서 블로그를 하고 블로그를 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3단계만 적어 들어가면 여러분의 특징을 자, 저는 작가입니다. 작가인데 어떻게 돼요? 저는 50대 작가입니다. 그래서 종이책을 쓴 50대 작가. 그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해본. 그런데 50대 중에서 뭐요? 상권 분석가를 겸하고 있는 작가.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서 3단계를 들어가면 전 인류 중에서 우리나라 인류 중에서 거의 유일무이한 타이틀, 브랜드를 가지게 된다. 퍼스널 브랜드를 가지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그분은 거기에서 좀 더 어렵게 표현을 했지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3DX 3단계를 들어가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그 영역, 그 시장에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찾은 시장에 너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냥 아무도 특화되지 않은 의미 있는 시장을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찾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멘토분이 했던 것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만의 차별성으로 지금 기존에 있던 쓰는 것들에 여러분만의 한 두 가지를 차별성 2가지 정도 뭐 정 없다면 1가지도 무방합니다. 2가지 정도를 덧붙인다. 가미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만의 3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3단계 차별성에 있는 단계로 숙련이 끝나서 차별성을 덧붙이게 되면 3단계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만의 블로그의 방향이 정확하게 정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 해줘야 될 것은 자, 여러분이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퍼스널 브랜딩을 할 건지 온라인 수익화를 할 건지 다양한 수익 모델들이 있을 겁니다. 자, 수익은 돈을 버는 것은 퍼스널 브랜딩도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맨 마지막 단계에서 하시는 겁니다. 섣불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가마솥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뜸을 잘 들여야 되잖아요. 그죠? 섣불리 어떻게 돼요? 뜸도 들이기 전에 뚜껑을 열어버리면 뜸이 들어야 되는 수증기가 꽉 차서 이제 그 열기나 그 압력으로 실질적으로 꼭 뜸이 들어야 돼서 밥이 속까지 고슬고슬하게 익는데 어떻게 해요? 뚜껑을 딱 열어서 뭐를 빼야 돼요? 수증기를 확 빼버려요. 그러면 압력도 떨어지고 그 상태에서 불을 온도를 아무리 맞췄더라도 뚜껑을 닫으면 설익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사업이나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하시다 보면
이 같은 오류에 많이 빠지세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처럼 섣불리 뚜껑 열려고 하지 말고 온라인 제가 아는 한 가장 확실한 거 여러분이 잠깐 2, 3개월 돈 벌고 말할 거 아니고 뭐 그냥 남들한테 그냥 사기꾼 소리 자꾸 들으면서 돈 벌 거 아니면 맨 마지막 단계에서 수익화를 진행을 해라라고 하는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 이전의 단계에서도 수익들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너무 수익을 확실하게 드러내려고 노력을 하면 아니면 그런 마음을 보이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을 바라보고 여러분한테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하고 배워가고 했던 팬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가지시고 여러분 아까 질문 주셨던 우리 단톡방에서 질문 주셨던 분의 해답이 좀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나름대로 파워블로거의 성공의 비밀 중에서 벤치마킹 기법이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한번 더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응원 드리고 지금 6시 40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힘내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알림 설정, 구독 해주시면 제가 더 힘내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